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Modified Node Analysis를 적용해서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그 M&A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낼 것이냐를 조금 포커싱을 두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회를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이러한 자석원이 있고요. R1, R2, R3 이렇게 조금 바꿔볼까요? 아까는 너무 조금 그랬고, 여기를 갖다가 그라운드로 잡을게요.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을 수 있지만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아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죠, 그죠?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으로 두겠습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M&A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하는 걸 파이 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기계적이면서도 컴퓨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컴퓨터에다가 이 정보를 줄 때는 1번 노드에는 뭐 1번 노드를 예를 들면 설명을 한다면 1번 노드 장에 이름을 좀 붙이는 게 좋겠네요. R1, 2, 3로 분다치면 1번 노드에는 장 1과 기자력 성분 F1이 붙어 있습니다. F1은 아래쪽이 위쪽이 양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근데 말이 쉬워 설명을 하지 컴퓨터한테는 어떻게 줄까요? 어렵습니다. 사실 컴퓨터는요, 어떤 식으로 이 회로를 정의하고 이해를 하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노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회로를 정의하다기보다는 회로에 들어가 있는 요소라고 하면 릴럭턴스, 기자력 성분, 전기 회로에서는 RLC, 기타 등등 전원 이런 것들이 다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소를 기반으로 회로를 정의를 하게 돼요. 통상 우리 스파이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스파이스 프로그램들이 다 그러한 방법으로 이 네트워크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네트워크가 정의된 파일을 갖다가 우리는 넷리스트라고 합니다. 넷리스트 파일이라고 그래요. 넷리스트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요소별로 이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회로를 정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요소가 R1이 있을 것이고 R2도 있을 것이고요. R3도 있죠, 그죠? 그 다음 F1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요소를 적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요소가 어디에 물려 있느냐, 어떤 노드에 물려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R1은 어디하고 어디에 물려 있어요? 1번하고 0번에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R2는 어디에 물려 있어요? R2는 2번하고 3번에 물려 있습니다. 그 다음 R3는 어디에 물려 있어요? 3번하고 0번에 물려 있습니다. F는 어디에 물려 있어요? 2번하고 1번에 물려 있는데, F는 기자력 성분에 대해서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R 같은 경우엔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지만 기자력 같은 경우 혹은 전원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트 넘버를 적을 때 두 개가 적히겠지만 앞에 포트가 양극, 뒤에 포트가 음극 이렇게 보통은 적습니다. 그래서 2번, 1번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물려 있는지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 정보로부터 각 요소의 값을 알 수가 없죠. 각까지 같이 적는데 이 마지막 열에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R1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0번에 연결되어 있고 값은 R1입니다. R2는 2번하고 3번에 연결되어 있고 값은 R2입니다. 3번은 3번하고 0에 연결되어 있고 R3입니다. F는 2번하고 1번에 연결되어 있고 값은 NI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넷리스트입니다. 넷리스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 회로를 보고 이 넷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죠? 딱딱
요소만 보고 그 좌우에 있는 노드 넘버만 이해를 하게 되면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파이스 프로그램에서 익스포트 넷리스트를 하게 되면 넷리스트 프로그램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도움을 받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넷리스트로 정의된 경우에 대해서 M&A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M&A라고 하는 거는 Modified Network Analysis는 노드를 기반으로 해서 방정식을 세우고 푸는 것인데요. 우린 노드 기반이 아니라 엘리멘트 기반으로부터 노드 기반으로 작성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갭이 되는 겁니다. 현실과 실제 갭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정보를 다시 노드 정보로 환산해 가지고 구해야 되나? 여기 예를 들면 여기서 1번에 해당하는 게 R1이 들어가 있고 1번에 해당하는 게 F가 들어가 있네. 그럼 1번에는 R1과 F1이 들어가나? 이런 식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러면 굉장히 또 복잡해지잖아요, 일이. 그죠? 근데 그러긴 싫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겁니다. 자, 요걸 이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고요. 그냥 결과론을 갖다가 먼저 보여주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드를 기반으로 한 방정식을 세워서 매트릭스 형태로 한번 꾸며 볼게요. 자, 1번 노드 같은 경우에서는 U1 여기를 U1으로 치는 겁니다. U2, U3로 치는 겁니다. U1 마이너스 0을 갖다가 R1으로 나눈 거 더하기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 1 이퀄 0가 될 것이고요. 2번에 대해서는 U2 마이너스 U3를 R2로 나눈 거 더하기 내려가는 게 파이 1이니까 파이 1 이퀄 0. 세 번째에 대해서는 똑같이 합니다. 좌측으로 흐르는 거는 U3를 U2로 나눈 거를 갖다가 R2로 나눈 거 더하기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U3를 뺀 거에서 R3로 나눈 거. 이게 빵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럼 노드에 대한 방정식이 다 세워졌고 보조 방정식이 아니지. 이제 기자력 소스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만 더 만들면 되죠. 4번은 U2 마이너스 U1이 NI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걸 갖다가 이제 행렬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미지수를 먼저 쓰게 되면 U1, U2, U3, 파이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첫 번째 A 매트릭스의 첫 번째 행을 쓰게 되면 U1은 R1이 영향을 주고 있고 U2는 없고요. U3도 없고 파이 1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두 번째는 U1은 없고 U2는 R2분의 1이고요. U3는 마이너스 R2분의 1이고요. 파이는 1이 되겠네요. 세 번째는 U1 없고요. U2는 마이너스 R2분의 1이네요. U3는 R2분의 1, R3분의 1. R3분의 1. 파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1, 빵, 빵이 될 겁니다. 대칭 연결이 됐죠, 그죠? 여기 안 썼네요. 이렇게 마지막 NI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튀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는 지금 우리 M&A 방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넷 리스트를 보고 바로 이쪽으로 튀어나오길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넷 리스트랑 이 밑에 있는 이 AX
B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바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R1이라고 하는 건요. 빨간색으로 쓸까요? 이 R1이라고 하는 건요. 어디하고 이 A라는 매트릭스에 어디하고 어디에 쓰일 거냐면 1이라고 하는 위치와 0이라고 하는 위치에 속해지게 될 건데 0이라고 하는 위치는 무시를 하게 됩니다. 위치라고 하는 건 여기 1, 2, 3, 4번의 위치고 1, 2, 3, 4번의 위치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1과 0에 관련된 위치에 속하게 될 건데 1과 0에 관련된 위치는 1과 1, 1과 0, 0과 1, 0과 0 네 가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0이 들어가는 거는 원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4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0이 있으면 무시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행 1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R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나머지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중첩해서 넣는 겁니다. 첫 번째 행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넣었으면 이제 두 번째를 중첩해서 넣는 거예요. 이거는 2번하고 3이죠. 그러니까 2, 2, 3, 3, 2, 3, 3에 위치하게 될 건데 2, 2나 3, 3 번호가 같은 곳에서는 플러스로 영향을 미치고 번호가 다른 곳에서는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 3, 3에는 요것처럼 R2가 플러스로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두 개 다른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요 같은 경우에는 3, 0이니까 3, 3에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죠? 3, 3이니까 수주가 같은 거니까 플러스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R 3분의 1이 들어가겠죠? R 3분의 1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릴럭턴스 성분, 기자력 성분이 아닌 릴럭턴스 성분에 대해서는 행렬을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력 소스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이거는 앞에 거, 그러니까 앞에 포트는 1로 줄 것이고 뒤에 포트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열에 두 번째 행은 1, 첫 번째 열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값을 주고 나머지는 0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포스팅항은 NI로 값을 기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만큼은 대칭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거랑 대칭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행렬을 갖다가 만드시면 돼요. 그죠? 제가 지금 말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똑같은 행렬이 만들어졌죠. 그죠? 왜 그러면 그러냐? 어떻게 보면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 3번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2번하고 4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2번하고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R2나 R3를 정리할 때 3번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죠? 3번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3번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대칭 행렬이라 그랬고 내가 내 자신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항상 이 U3에서 여기서 시작을 한다 치면 U3에서 뭔가를 다른 걸 빼줘 가지고 이 식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붙어요. U에 앞에 붙는 개수에는 플러스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하고 0번이 영향을 미치지만 1번하고 1번씩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1행 2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1행 그러니까 1행이 아니지. 1번 포텐셜이 2번 포텐셜과 연관된 거 이러한 걸로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 소리는 3번하고 0번에 대한 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3번에서 0번으로 갈 때 이제 두 번째 튀어나온 녀석 그러니까 U3에서
U0를 빼는 형태에서 이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꼴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다르게 되면, 이 숫자가 다르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것이고, 같게 되게 되면 시작하는 지점으로 생각해서 플러스가 붙게 된다. 그리고 각각을 중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해하기 나쁩니다, 그죠? 사실 이해하기 나쁘지만 자세히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가 될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Modified Nodal Analysi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넷리스트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이러한 행렬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1단계는 릴럭턴스에 대해서 이 포트 번호를 봐서 번호가 같은 행렬에는 자기값분의 1, 다른 행렬에는 자기값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집어넣고 중첩을 해 나간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기자력 소스에 대해서 마지막 열을 마친 다음에 이 마지막 열, 이 열은 요것과 대칭으로 그냥 만들어주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지금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현 과정이 이론적으로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